결론부터 오늘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면 사야 됩니다. 사세요, 여러분. 사야 됩니다. 현금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현금이 있으시면 사야 돼요. 쫄지 마세요. 뭐 이틀 전에 제가 팔아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사야 됩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장이 제 기억에 제가 주식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IMF 막 터지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돌아올 때 그때 이제 대우증권에 뭐 우리나라 인터넷 뭐 DSL인가 뭐 하여튼 뭐 이 연결해가 초고속 인터넷 막 광고하고 할 때인데 대우증권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뭐 집에서 이제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뭐 이러면서 뭐 국내 최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말씀드려갖고 부모님께 그때 이제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뭐 사이사이 학교 다니고 하니까 제가 뭐 지금처럼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모니터 보면서 시장을 계속 바라보는 건 아니었지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요. 우리 뭐 사이사이에 시장이 폭락했던 적이 있잖아요. 뭐 브렉시트라든지. 근데 지수가 이렇게까지 빠진 적이 몇 번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 기억나십니까? 그렇지. 뭐 역대급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역대급 10% 빠진 거는 우리 코로나 팬데믹 때도 없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도 지수가 제일 마지막 날 빠진 게 9.5%였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도 보면 10% 없었단 말이에요. 10%는. 요 한번 있었네요. 요때가 언제지? 금융위기 때 마지막 날. 그러니까 제 기억에 삼성전자가 10% 빠지고 제 딱 기억나는 게 팬데믹 마지막 날에 삼성전자 14% 빠졌거든요. 진짜 거의 관심 종목에 있는 창이 전부 다 하한가야. 그랬는데 그 다음 날부터 시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때 진짜 공포스러웠었거든요. 어제도 공포스러웠습니다. 근데 몇 번 겪어봤잖아요. 이제. 그렇지. 아니 맞아. 나는 저도 어제 주식을 딱 사면서 저 어제 샀거든. 10% 현금 네. 어제 다 썼는데 계속 밀리는 거야. 샀는데 더 빠지고 또 샀는데 더 빠지고. 근데 이게 언제가 떠오르냐면은 금융위기 때. 네. 금융위기 때가 떠오르는 거야. 네. 근데도 그때의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많이 물리더라도 내가 사는 주식이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네네. 몇 달 버티면 된다. 그쵸. 몇 달 버티면 올라간다. 이 생각으로 샀어. 저도 어제 이렇게 쭉 깔아놨는데 위에서부터 이제 체결이 되잖아요. 내려오면서 이거는 지금은 너무 과매도야. 투매를 받아야 돼 하면서 투매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쭉 깔아놓은 게 체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체결이 될 때마다 이 공포감이 점점점 가중이 되는 거예요. 제 현금이 줄어들 때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기본 심리예요. 그러면서 저는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사야 된다. 지금 내가 안 사면 도대체 주식 언제 사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수가 어저께 앞에 23자를 보였잖아요. 2387이었습니다. 우리 언제 이런 지수 봤어요? 물론 뭐 팬데믹 터지고 뭐 2700, 2800 요럴 때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이때는 이유가 명확했잖아요. 전 세계에 어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랑 접촉하면 감염병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공포감. 모든 게 셧다운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죠. 자,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캐피탈리즘, 미국의 어떤 그 금융 시스템, 전 세계 자본시장이 이제 끝났다. 석기 시대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증시가 저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가 있죠? 방송 나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 경제방송 돌려보세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 알 수가 없어. 몰라요, 이거는. 그냥 추측을 하는 것 뿐입니다. 엔캐리가 아닐까? 그 다음에 뭐 전쟁 난다 그래서 아닐까?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크로적으로 뭔가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될 거다라는 거 뭐 너무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초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게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갑자기 이란
그다음에 저기 뭐야 이스라엘 전쟁 뭐 48시간 안에 일어난다. 뭐 요 이야기가 어저께 그 미국 국무부 장관인가 뭐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셨고,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 대선이 이제 앞두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했다. 이거 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난 건가? 저는 뭐 우리가 벌써 이미 전쟁이 터졌나? 저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줄 알았어요. 이거 빠질 때. 그래갖고 뭐 저기 미군 뭐 군함이 뭐 폭격을 당했던지 침몰했던지 뭔가 이란이랑 전면전이 시작됐구나 이 생각을 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는데, 그랬었으면 속보에 막 계속 떴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 생각을 했었고, 주변에 이제 뭐 지인분들 막 다 어떡하냐 이럴 때 사라고. 이제 지금 사야 된다. 언제 사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시장 바라보고 툼에 나오면 받아 먹으세요라는 얘기를 다 드렸고, 저도 어저께 현금 풀로 갖고 있던 걸 다 질렀습니다. 아, 물론 뭐 오늘 조금 더 빠지면 조금 살 정도 한 20% 정도 남겨놓긴 했는데, 이게 어제 반대매매들이 계속 반대매매 부르는 그런 연속으로 갔거든요. 오늘도 아마 마진콜 대응 못 하시는 분들 반대매매가 오전에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뭐 도지 형태나 뭐 저점을 깨는 그런 그림도 나올 수 있는데,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수가 2300입니다. 2400. 제가 이 코로나 터졌을 때 3200 깨질 때 지수 2400 최소한 갈 거고, 그때 가서 봅시다 이런 얘기를 드렸거든요. 근데 2400 왔는데도 매크로적으로 바닥 신호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2300 밑으로는 우리 그냥 받아보자. 왜? 2300이 어떤 구간이냐면 월봉으로 보시면 그냥 이런 저점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2200, 2300이. 그럼 이런 구간에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장기 투자는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받아서 가는 겁니다. 왜? 가격의 밸류적인 부분이 싸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종목들을 뭐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반등이 좀 천천히 나오고 그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관점으로는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올라갈 때 많이 올라서 그럼 그때 못 사고, 많이 빠지면 무서워서 못 사고, 언제 삽니까 주식? 주식 기본이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싸졌어요. 사야지. 아닙니까 대표님? 다들 공포스러우니까 사면 안 된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아니, 근데 지켜보지. 이해는 돼. 위에서는 막 사자 하다가 이제는 대부분의 채널에서 관망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사야 될 것 같지 않나요? 그 신호가 저는 사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기술적으로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이런 구간이 보시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스피의 어떤 추세대 자리, 이런 구간을 이탈을 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이제 계속 요걸 지켜주다가 이탈이 나왔는데, 제가 저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요런 저점을 깨게 되면 그 다음에 추세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요날 저점을 이탈한 날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이날 이날 시초가에 미국장이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깰 거라고 보고 시초가에 그냥 다 던졌는데, 보시면 물론 중장기 계좌는 손도 안 댔습니다. 포지션은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 이하로는 다시 못 살 것 같아서 아예 손도 안 댔고, 그 단기 계좌, 단타 계좌는 싹이 다 비워버렸어요. 이 보시면 선물, 그 다음에 여기 선물료 보시면 이날이 8월 2일이죠. 8월 2일. 외국인들이 이게 18,900, 그러니까 뭐 수량으로 봅시다. 2만 계약이었거든요. 2만 계약. 2만 계약을 숏에다 베팅을 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7월 중순부터 쭉 수급 내용을 보면요. 선물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게 3번 정도 되는데, 어저께 5일날 요게 커버가 좀 들어왔고요. 그 전까지는 여기 숏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베팅을 굉장히 많이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저점이 딱 깨지니까 2만 계약을 때려버린 거예요. 2만 계약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얘네들이, 외국인들이 선물로 2만 계약 정도를 때리는 경우들이 잘 있는가 없는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 추세 추종이라고 해갖고 하락으로 꺾이면 반등이 올라오면 밑으로 때려버리거든요. 저항을 돌파하지 않는 다음에는. 그러면 그 밑에 저점단을 깰 때 추가로 더 때려버려요. 그게 이제 뭐 차트로 하자면 돌파 매매 개념인 건데, 그렇게 이제 되니까 이거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기서의 속도가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뭐 이게 갭 하락 나왔고 미장이 안 좋았으니까 갭 하락이 나왔고 반등을 좀 주고 또 깨고 이런 식으로 빠질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3번 정도의 어떤 파동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이게 한 방에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완전 언더슈팅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저는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샀다가 물리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 하시잖아요. 그런 걱정하는 사람들이 SK 하이닉스 막 저 20만 원에서 어떻게 삽니까? 안 그래요? 지금 가격 14만 원인데 그 지금은 물려도 괜찮은 가격이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종목 자체가 괜찮고 싸고 밸류가 괜찮으면 시간 지나면 지금 지수대에서 이 이하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저처럼 이제 뭐 어느 정도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전체 계좌 채워놓은 거를 또 쫙 줄일 거예요. 쫙 줄이고 일부만 가져갈 건데, 그런 전략이 아니더라도 지금 구간은 길게 보시는 분들이 됐던 단기 반등을 노리는 분들이 됐던 사야 되는 포인트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빠지면 지금부터는 사야 된다. 여기서 시장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우리 금융위기 때보다 아니면 저기 뭐 팬데믹 때보다 이게 더 안 좋은 뭐 그런 폭락장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손절하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위에서 사서도 손절하고 밑에서 사서도 손절하는데 지금 시장이 급락을 해서 기회가 왔는데, 기회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내 생각대로 안 가면 어차피 손절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위에서 내가 생각하는 기회보다 이렇게 급락 나온 시장이 나에게 큰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저점단, 여기 저점단, 이런 저점이라는 구간들이 있겠지만 글쎄요, 뭐 저렇게까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누구도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이 공포에 사야 된다는 거. 비관론자에게 사서 낙관론자에게 팔아야 된다. 어제 공포에 투매한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런 구간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런 급락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몇 번 없었어요. 진짜 뭐 2008년도. 그러면 이런 기회는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뭐 너무 저기 그 근거 없이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경험이 데이터예요. 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샀을 때 수익이 났던 거. 근데 뭐 이 정도까지 폭락 나온 적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에 없는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만큼의 데이터에 없을 정도의 무언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만한 시스템 리스크가 있냐? 없어요, 지금. 그 엔캐리 글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러면 반등은 나온다. 이런 생각인 거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급락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상승주 차트 분석에서 차트 이야기하면서 손절을 해야 되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그 상승 파동이 이렇게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고점을 한번 돌파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런 구간이 넥라인이 되잖아요. 이런 넥라인이 깨질 때는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구간이 깨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매도세가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구간이 지지 라인을 깰 때, 저항 라인을 돌파할 때 급등이 나오고 지지 라인을 깰 때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 이거는 낙폭과대다. 그러니까 너무 순간적으로 속도가 과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빅스 지수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죠. 지난번이 아니라 어제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빅스 지수 얼마에 사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38이고 어제 미국장, 우리나라 장에서는 이게 30 간당간당 했거든요. 네. 미국장 딱 시작하고 미국장 급락 나오니까 60이 넘어버렸어요. 이게 60이 넘었다는 건 뭐예요? 역사적인 어떤 위기가 왔다. 이게 지금 코로나19 터졌을 때만큼 올라온 겁니다. 사야 돼요? 안 사야 돼요? 데이터로 봐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뭐 더 빠진다 어쩐다 더 빠질 수도 있겠죠. 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도 여기가 저점이 될 수도 있는 거.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까 모르는 겁니다.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기술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그럴 때 사고 그런 구간에서 이탈이 나왔다 하는 게 우리가 파는 거잖아요. 우리 트레이딩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근데 진짜 이거는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투자의 관점으로 딱 봤을 때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공포를 이겨내고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어제 선물을 보면 어제 옵션, 풋옵션 어마어마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다. 1200억을 외국인들이 어제 이거 풋옵션 때렸거든요. 이거 이제 청산하는 그런 그림이 어저께 나왔었고요. 선물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로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었는데 장 막판에 거의 끝날 때쯤 돼갖고 이거 쫙 해서 플러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말인즉슨 하방으로 아까 말했죠. 5일날 이거 꺾이면서 때렸던 2만 계약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이거 청산 들어간 거라고. 수익이 어제 옵션에서 10,000배가 터졌어요. 그 외국인들이 다 먹었거든요. 그 다음에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여기서 지금 옵션 개인들이 풋에다가 엄청나게 때려놨어요. 어저께 다 죽을 거예요. 절대 먹게 안 둘 겁니다. 기관에서도 어제 옵션으로 개박살 났습니다. 그러면 복구해야죠. 개미들 가만히 둘까요? 외국인들이 개미들 옵션으로 대박 터지라고 이거 더 밀어줄까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오늘은 뭐 반대 매매 나올 부분이 조금 있다 생각해서 저는 어느 정도 변동성에서 빠질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마지막 매수 기회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구간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글쎄요, 뭐 개미들 등골 빼먹는 그 시장인데 개미들이 이렇게 1200억을 매수로 이렇게 샀는데 하방에 베팅을 한 거예요. 하방에. 과연 개미들이 풋옵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만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만기 때까지 이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했는데 어저께 청산 쫙 나가는 거 보고 옵션 청산 그 다음에 선물 청산 나가는 거 보고 이거는 이제 바닥 치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그들이 옵션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고 현물은 또 현물대로 코스닥 산 거 봐봐요. 코스닥 외국인들 그 전에 뭐 강하게 샀던 적이 없는데 어제 5,400억 샀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지수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어저께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면서 주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급락장이 아니더라도 뭐 장중에 왜 우리 한 2% 정도 3% 빠져도 와 지수 많이 밀리나고 종목도 쫙 밀리는 경우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지수가 딱 돌려 세우는 흐름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런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을 쫙 보고 있다가 그거 반등 나오는 시점에 가장 안 빠지고 있다가 가장 강하게 튀어 올라오는 놈을 조져야 됩니다. 그러면 소고기값 벌거든요. 그걸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어제 시장이 이렇게 급락 나온 상황에서 막판에 이제 이 파생에서의 포지션 변경이 딱 일어나면서 지수가 반등이 쫙 나오는데 제일 먼저 튀어 올라간 놈들 가벼운 놈들이겠죠. 그 다음에 트레이딩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 저처럼 소고기값 벌겠다는 사람들의 그런 수급일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묵직한 종목들 내에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떤 게 가장 먼저 올라갔냐? 바이오 섹터예요. 알테오젠 시간에서 여러분 봤죠? 뭐 비만이니 뭐니 이래갖고 알테오젠 시간에서도 올라갔잖아요. 지금 여기서 딱 2시부터 해가지고 포지션 청산 나오면서부터 이렇게 반등이 탁 튀어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들, 종목들을 딱 보시면 바이오 쪽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요. 물론 뭐 바이오 쪽에 워낙 뭐 가벼운 종목들, 포지션이 뭐 다양하게 있고 치매도 그렇지만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데 낙폭이 과했던 뭐 유한여행 같은 거는 이거 봐봐요. 어제 반등 나온 게 그냥 뭐 여기 거의 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시간대입니다. 요렇게 이제 8% 10%들이 반등이 나왔다고. 그러면 IT 쪽은 어떻게 반등이 나왔냐? 삼성전자는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무게에 따라서 이런 반등이 2%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봅시다.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가볍죠? 한 4% 나왔네요. 또 뭐 있을까요? 한미반도체 볼까요?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섹터별로 보면 어떤 반등의 폭이 시총에 대한 무게 차이도 있지만 돈이 일단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 그런 애들이 가장 먼저 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아까 전에 그 양봉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시장이 이렇게 급락 나오면 다들 불안하잖아요. 10%가 빠지면 공포에 질립니다. 더 빠질 것 같고. 그러면 공포를 이기면서 사는 사람들, 시장의 하단에서 원래 이 논리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시장이 쫙 하락하다가 돌릴 때는 사람들이 뭐부터 사냐면 자산주부터 사요. 망해도 내가 그 기업이 청산됐을 때 손실 보지 않을 기업들을 먼저 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산이 많고 이런 빠꾸미들, 시장에서의 이런 그 돈이 돌아가는 걸 아는 사람들, 그런 것부터 먼저 사기 때문에 자산주들이 먼저 오르고, 고점에 더 이상 올라갈 게 없어서 자산주들이 올랐다가 그게 터지면서 고점 신호를 만든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그냥 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무서운데 그 공포를 이기고 매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을 구석이라는 게 이제 자산이라는 게 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기업의 밸류, 실적, 이런 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의 매수세가 몰리고, 아니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다 빠졌는데 그러면 개잡주를 사겠습니까? 아니면 이거 기업 정말 좋은데 이거 먼저 사겠어요? 제일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명품. 네. 아니 명품 싸졌을 때 명품을 사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뷔페 가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서 제일 맛있는 거부터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맨 마지막에 그 먹으시겠습니까? 그 애기다가 똥 됩니다. 남들 다 가져가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뷔페 가면 제일 맛있는 거부터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급락이 나와서 모두가 다 싸진 구간에서는 제일 맛있는 거부터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런 선호가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제일 맛있다라는 게 뭐 이 주식 시장으로 얘기하면 밸류적으로 싸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공포스러운 시장에 뭔가 더 안전한 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수급 쏠림이 일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전하고 밸류적으로 싸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시간적으로 이 투자를 했을 때 손해를 안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니까, 이런 공포스러운 장에서 그런 것들을 사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혹시나 아침에 뭐 어제 반대매매로 투매가 나온다. 반대매매 당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물량을 받아야 돼요. 그 물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수익이 나시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그 시장이 급락하면 진짜 장사가 없거든요. 장사 없죠. 차트가 뭐 맞니 안 맞니, 뭐 급락장에는 차트 분석이 당연히 안 맞죠. 왜? 이성적으로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여기는 지지 라인이고 이 정도에서는 반등이 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거기가 지지가 되는 건데, 매도세보다 많아야 지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급락이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있으면 여러분들 열에 8, 9은 손가락에 얼어붙어 있어요. 관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지 라인이 멈춰주겠습니까? 깨지겠습니까? 깨지겠죠. 깨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지 라인 깨졌으니까 손절이 나와요. 손절이 나오니까 급락이 나와요. 급락이 나오니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던져요. 던지니까 이 속도가 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가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맞죠. 그러면 지지라인, 여기 지지라인 잡아놨다가 그 밑에 지지라인 잡아놨다가 그 밑에 지지라인 잡아놨다가 빠질 만큼 빠지고 던질 사람들 다 던지고 나면 거기가 맞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니 뭐니 뭐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그 차트 공부를 너무 얇게 해서 그런 거고, 뭐 맞고 안 맞고 그게 아니라 차트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잡고 그게 깨졌을 때는 손절을 하는 거고, 그 기준에 맞게 매수를 하고 어떤 기준을 잡아가는 거지. 뭐 차트가 맞니 안 맞니, 그러면 밸류는 맞습니까? 실적 좋다고 올라갑니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 요번에 저 나왔는데 저렇게 급락할 일이에요? 다들 방송에서 그런 소리 하죠.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기업의 가치나 펀더멘탈이나 뭐 이런 거를 보는 것도 하나의 기준인 거지 그게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 가치 분석이 되었던 기술적인 분석이 되었던 적절하게 조합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도구로 쓰는 거지 그게 무언가 100%의 나에게 확률을 줄 수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어떤 차트적인 분석이나 심리적인 부분에서의 높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투매장, 이런 급락장에는 그 어떤 것도 맞지 않다라는 거. 거기서는 뭘 믿어야 되냐? 그냥 공포에 살아. 그 얘기를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공포가 오늘로 끝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관점,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보시고요. 이게 뭐 긴 장기 투자 2200까지 내려오면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전체적인 현금 비중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어느 정도는 지금 채워둬야 된다, 사야 하는 시점이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